오늘 다룰 주제는 대한민국 헌법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쓰여져 있느냐. 기계를 생각하면 에어컨이라는 기계가 있으면 에어컨이 뭐 어느 브랜드고 얼마나 오래됐든지 상관없이 원리가 있잖아. 냉각의 원리. 그래서 그 냉각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에어컨이 굴러가는 거지. 마찬가지야. 헌법도 헌법을 만들 때 나라마다 우리나라는 헌법이라고 부르고 다른 나라는 뭐 자연의 용어로 헌법이라고 부르겠지만 나라마다 헌법의 내용이 조금은 다를 거야.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들이 있어. 자기네 나라 헌법을 만들 때 반드시 기본적인 원리를 몇 개 넣어놨단 말이야? 그러면 이 대한민국 헌법에는 어떤 원리들을 넣어놨을까 했을 때 10개는 아니지만 개수는 꽤 있어요. 거기 보면 학습 요소라고 나와 있는 이게 다예요. 국민 주권주의, 그럼 국민 주권의 원리라고 우리는 말해.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복지국가의 원리, 국제평화의 원리, 문화국가의 원리, 평화통일지향의 원리. 그래서 총 6개의 원리가 나와. 그러면 봐봐. 니네가 공부를 뭐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6년 나오고 중학교 3년 나오고 고등학교도 지금 경력 2년 차잖아. 그러면 이걸 보는 순간 감이 와야 돼. 아,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게 이제 고수의 느낌으로 와 닿아야 돼. 이 원리들의 내용을 쭉 말해놓고 예시문을 주고 어떤 원리에서 따온 건지 물어보겠지. 그러면 너희는 공부의 방향이 어떻게 정해져야 돼? 국민주권주의 원리 내용만 갖고는 안 되는 거야. 국민주권주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봐봐 얘들아. 본문에 보면 국민주권의 원리, 자유민주주의 원리 쭉 원리들이 나와 있고 1번에는 의미가 나와 있고 2번에는 실현 방안이 나와 있어. 뭐가 포인트냐면 의미가 아니야. 뜻은 들으면 다 이해가. 각각의 원리들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이 쭉 나와 있거든. 얘네들을 열거해 놓고 내가 찾아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언론, 출판, 집필, 결사의 자유와 복수정당제가 나오면 얘는 어떤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라고 물었을 때 답이 딱 나와야 돼.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렇게. 이거 만만하지가 않아. 왜냐면 원리가 6개나 되기 때문에 이 6개의 원리 실현 방안이 또 많을 거 아니야. 붙어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선배들이 여기 시험을 볼 때 자주 헷갈려서 틀려. 우린 그걸 하나하나 일단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해줄 건 이해를 시켜줄 거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해하고 난 다음엔 암기는 너희가 해야 돼. 그러면 국민주권의 원리부터 갈게요. 자, 국민주권주의. 한 100만 번 들었어요. 민주주의 뜻이죠, 이게. 국민주권의 뜻이 뭐냐면 민주주의 뜻입니다. 결국 민주주의가 뭐였냐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국민이 가지고 국민이 통치하는 게 민주주의였어. 그러면 어떤 나라가 정치 형태가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그 나라의 권력은 누가 갖고 있는 거야? 국민이. 여기서 말하는 권력을 주권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냥 권력이 아니고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주권이라고 불러. 다시. 우리 저 앞에서 우리 나연이는 썼는데 국가가 되기 위한 국가의 3요소를 쓴 적이 있었단 말이야. 국가의 3요소. 국가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뭐 영토. 공간이 있어야죠. 허공에다 나라를 세울 수는 없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있어야 돼. 국민. 무인도에다가 사람도 아무도 없는 나라를 만들 수는 없잖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였냐면 주권이었어. 주권. 그러면 영토와 국민은 뭐 구체적으로 와 닿지요. 어떤 건지. 근데 주권은 손에 잡히지 않아. 주권은 뭐야라고 물어봤는데 주권, 권으로 끝났잖아. 이 정치라는 과목은 권력에 대한 과목이야. 권력을 얘기하는 과목이란 말이야. 권력의 힘이야. 그러면 주권은 통치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주권이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국민. 이게 국민주권주의입니다. 여러분은 초등학교도 들어봤을 거고 중학교 때도 들어봤을 거야.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자 우리 교재에는 주권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국가의 최고 의사라는 게 뭐야?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그걸 결정하는 걸 우리는 주권이라고 표현했고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국민한테 있다. 그 다음에 모든 국가 권력이 여기 가로해 보세요. 모든 국가 권력의 근거. 이게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은 지금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해 놨어요. 자, 주권은 어떻게 설명했어? 국가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걸 주권이라고 불렀고 모든 국가 권력의 근거를 주권이라고 불렀는데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국민한테 있다.
그래서 국민주권주의 원리에 국민주권주의라는 이 단어의 뜻은 너무 쉬워요. 그지? 명칭에 들어있잖아, 명칭에. 주권이 국민한테 있다. 주권이 국민한테 있다. 그래서 절대 어떤 문제에도 국민주권주의의 뜻을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와. 그러면 그 나라 헌법, 우리나라 헌법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면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들을 갖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실현 방안 발표하세요. 모든 헌법의 원리 중에서 다 중요한 건 뭐야? 실현 방안이야.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걸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냐.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되나? 1은 외워야 돼요, 이제부터. 1번 뭡니까? 선거죠. 선거. 2번 주차요 일단 투표. 3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 다음에 4번 복수정당제 이렇게 하세요. 이걸 여러분이 읽어봐야 돼요. 자기 소리가, 자기 목소리가 들리게. 그래야 익숙해져. 눈으로 보는 것 갖고는 약해요. 읽으세요. 이렇게 허공에 대고 머릿속으로 선생님한테 목소리가 좀 상관없으니까 일단 읽어봐.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들. 선거, 짧게 줄일게. 민주적 선거, 민주 안 붙여도 돼.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니까 당연히 선거는 민주적 선거겠지. 그러면 짧게 외울 수 있는 포인트를 알려줄게. 여기서 붙이세요. 선거, 투표, 그 다음에 이건 어쩔 수 없죠.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그 다음에 복수정당제. 선거, 투표,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복수정당제. 자, 그러면 선생님 이게 어떻게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실현 방안이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민주주의의 뜻 자체가 선생님이 설명했잖아 방금.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국민이 국민을 다스리는 거지. 그런데 현대민주주의는 불가능하잖아. 선생님도 바빠서 정치할 수 없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냥 자기 생활을 한단 말이야. 평상시에는. 하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필요하잖아요. 근데 국민이 국민을 다스린다면 그게 현대민주주의가 불가능해. 국민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국민을 대신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 우리는 정치인이라고 불러요. 특히 정치인들 중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 사람들을 누가 뽑습니까? 국민이 뽑죠. 결국엔 얻었어. 현대민주주의는 대의제야. 우리 나연이 지난주에 정말 귀 아프게 얘기했지. 대의제. 대의제의 뜻은 대의제. 대표를 뽑아서 통치한다는 뜻이야. 즉 간접민주주의를 말하는 거야. 현대민주주의는 어쩔 수 없이 직접민주주의가 될 수 없어서 간접민주주의를 한단 말이지. 근데 간접민주주의는 국민이 직접 통치를 못하니까 선거를 통해서 대표에게 정치를 시키는 거잖아요. 문제는 대표를 뽑는 게 누굽니까? 국민이죠. 왜 국민이 뽑습니까? 국민이 뭘 갖고 있으니까? 최고 권력. 국가 최고 권력,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선거해서 대표를 뽑는 겁니다. 자, 이거 알아두세요. 선거와 투표는 달라요. 평상시에는 일상적인 용어로는 선거와 투표를 같이 써도 돼. 야, 이번에 우리 반장 선거하니? 틀린 말 아니야. 야, 우리 이번에 반장 투표해? 틀린 말 아니야. 일상적으로는. 하지만 내가 정치를 배우면 이 용어는 구별해줘야 돼. 선거는 여러 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게 선거야. 투표는 찬성과 반대.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게 국민투표. 달라. 그러면 나연아, 네가 배웠으니까 얘기해봐. 우리나라 선거 몇 번 한다 그랬지? 오케이, 뭐뭐뭐 있어? 총선, 오케이, 총선. 지방선거, 지방선거. 하나 더. 제일 중요한 걸 얘기 안 해. 다음 달에 하는 거. 3월 달에. 뭐 있어? 대선. 선거는 3개야. 총선, 지방선거, 대선. 우리 올해 지방선거도 있고 대선도 있다니까?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고, 대선은 당연히 대통령을 뽑는 선거고, 지방선거는 우리나라가 지방자치 제도를 도입했거든요. 지방자치 제도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자체 단체장들을 뽑는 선거입니다. 이게 선거예요.
거기서 써놔. 민주적 선거제도의 선거는 3개가 우리나라는 총선, 지방선거, 대선. 반면에 이번에 국민투표는 나연이 배웠어. 언제 하냐면 우리나라는 헌법을 뭐 할 때, 제정하고 개정할 때. 헌법을 만들고 헌법을 고칠 때 하는 게 국민투표야. 자, 우리 태훈이 왔으니까 얘기해줄게.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그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국가가 먼저가 아니고 헌법이 먼저야. 헌법을 만들고 헌법에 따라 나라를 만들어. 그 얘기는 나라, 즉 국가보다 더 위가 뭐란 얘기야? 헌법이야. 헌법이 더 높기 때문에 근데 헌법보다 높은 건 국민밖에 없어. 그러니 헌법을 누가 제정하고 규정할 때 누가 하는 거야? 국민투표. 이거 돈 굉장히 많이 들어. 시간도 많이. 예를 들어 대선 한 번 할 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간다. 대선을 할 때 그 선거날 있잖아. 3월 며칠입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선거날 전부터 사전 투표하고요. 전국 각지 선거함이 만들어지고 가서 사람들이 선거할 때 그걸 다 지켜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투표가 끝나면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표하는 요원들 어마어마한 인력과 시간과 돈이 들어요. 국민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다는 얘기는요. 헌법이 국가를 조직하는 가장 중요한 법이니까 이거를 누가 국민이 직접 개정하고 제정할 때 국민이 직접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거 따로 투표 따로 가세요. 선거는 3개, 그다음에 투표는 우리나라는 이래요. 우리나라는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 국민 투표합니다. 그럼 다른 때는 국민 투표 안 하나요? 헌법에 정해져 있는 건 이거고요. 국민 투표를 할 수 있는 건 하나.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국민 투표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건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근데 막 결정하면 안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결정했다가 어마어마하게 까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럼 느낌 오지요? 선거도 그렇고 투표도 그렇고 누가 하는 거야, 직접? 국민이 직접 하는 거잖아.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뭐야?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야. 이해가죠? 그러면 3번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역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냐? 당연하죠. 그냥 자유가 아니고요. 무슨 자유입니까? 언론 출판 집회 결사라는 거. 언론은 말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게 언론이야. 출판도 같은 의미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책을 쓸지 어떤 신문을 편찬할지 집회라는 건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나타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거고요. 결사라는 건 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은 정치의 주체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원하는 결사는 뭐라고? 단체 조직이야.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자유, 집회,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국민들이 자기네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하는 권리야. 왜 이런 게 있어? 주권이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자유가 있는 거야. 다음, 복수정당. 정당 얘기는요, 우리가 한 단원의 뒤에 있어요. 정당이 따로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정당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복수정당이 나왔으니까 얘기할게요. 아,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정치잖아, 정치? 근데 정치에서 여러 가지 정치 체제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야. 우리나라도 민주주의고, 현대 대부분의 국가들이 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는 오늘 이 시간부터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2가지 키워드를 떠올려줘. 자동으로. 훈련시켜서. 선생님이 여기다 쓸 건데. 일단 첫 번째, 민주주의 하면 민주주의 뜻이 떠올라야 돼. 그때도 말했지만 민주주의를 배워놓고 누군가 민주주의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 아이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머릿속으로 나 민주주의 아는데? 하지만 물어보면 대답은 안 합니다. 민주주의가 뭐야? 이러면 일단 생각을 해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배운 자들이기 때문에 나나? 민주주의가 뭐야? 이러면 국민을 다스리는 거예요. 혹은 통치하는 거. 왜냐하면 자 국민이 국민에 대한 단어는 몰라도 돼요. 민주주의 했을 때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건 다스린다라는 서술어 혹은 통치한다라는 서술어가 먼저 떠올라야 돼요. 왜? 이건 정치니까. 민주주의는 경제 용어가 아니야. 이건 정치 용어야, 얘들아. 경제가 있고 정치가 있는데 지금 너희가 배우는 과목은 정치야. 정치는 다스리는 것에 대한 얘기고 통치하는 것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뭐냐고 물었을 때
일단 얘가 먼저 떠오르면 성공한 거야. 반은 50%는 성공했어요. 다스리는 거. 그러면 그 다음 자연스럽게 어떤 질문이 나옵니까? 누가 다스려? 누구를? 그럴 때 여러분은 끼워넣으면 돼요. 국민 대 국민을. 얼마나 쉽습니까? 민주주의 뜻이. 민주주의는 정치 이념이야. 정치라는 건 다스리는 거지. 다스린다? 다스리려면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다스리는 사람을 뭐라 불러요? 통치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뭐라 불러요? 피치자. 다스리는 사람,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근데 민주주의는 이게 동일하다니까요. 국민이 국민을 다스리기 때문에 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한 그러한 정치입니다. 그러한 정치. 통치자도 국민, 피치자도 국민. 이게 민주주의야. 자, 그럼 이게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이게 첫 번째로 떠올라야 되고 두 번째 키워드가 있어. 자, 스님이 그림. 이거 어제 한국사 수업하는데 스님이 그렸던 그림이요. 정말 학생들이 좀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이게 조선인이고 내가 선교사라고 그린 거야. 애들이 웃지 않는군요. 어제 학생들이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자,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아까 그 민주주의 뜻이 떠올라야 되고 두 번째는 이거야, 이거. 다양성. 혹은 다원주의. 이거 떠올라야 돼요. 제발 떠올라주세요. 가장 민주적인 건 뭐냐면 가장 민주적인 거. 민주주의의 가장 어떤 특징? 그럼 다양성이에요. 내너 니네 반에 몇 명 있어? 한 반에? 24명 24명이 있다고 쳤네, 반에. 그래서 선생님이 안 계실 때 반장이 나가서 우리 이번에 선생님이 한턱 쏜다는데 점심 메뉴를 고르라는데 우리 뭐 먹을까? 아직 24명한테 물어봐요. 어때요? 정말 다양한 의견이 나오겠죠? 그죠? 이걸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물어보고 선생님이 자 들어왔어. 선생님이 쏠게 짜장면 끝났습니다. 짜장면 24그릇. 어때요? 1분도 안 걸리죠? 1분도 안 독재는 빨라요. 독재는 굉장히 신속해요. 독재는 생각할 게 없어요. 누구의 의견도 듣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의 의견만 있습니까? 통치자의 의견만 있어요. 하지만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한 명 한 명 의견을 다 듣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목소리 진짜 많고요. 열나 시끄러워요. 시간 존나 오래 걸립니다. 그래도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왜? 민주주의 출발이 뭐랬니? 아까 누가 누구를 통치한다 그랬어? 국민이 국민을 통치한다 그랬지. 이거를 저 옛날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인 플라톤한테 한번 갖다 대봐. 플라톤한테 이 말하면 플라톤은 아마 기절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 우매한 저 국민을 다스려? 플라톤은 통치는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냐면 위대한 철학자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무나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왜? 국민들은 우매하니까. 근데 얘네가 지금 민주주의는 뭘 했어? 국민이 국민을 통치한다고 말했잖아. 이거는 사람이란 이유만으로, 인간 그 자체란 이유만으로 모든 인간은 뭐하다고, 존엄하다고 인정하는 위대한 사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민주주의예요. 즉, 24명의 의견을 다 들어요. 뭐 먹을래? 짜장면. 넌 뭐 먹을래? 난 떡볶이가 좋은 것 같아. 넌 뭐 먹을래? 나는 스파게티가 좋은 것 같아. 자, 의견을 들어요. 그러면 24가지 메뉴를 시킬 수 있다? 시키면 돼요. 근데 현재상 24가지 메뉴를 다 시키자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이거를 좀 좁혀보면 어떨까? 의견을 좀 좁혀보자. 12가지 메뉴가 됐어요. 애들이 뭔가 자, 24명 중에 12명이 양보한 거겠죠? 다시 12개. 이거 시켜보고 좋겠는데 선생님은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없으니 6개를 찌르면 좋겠다. 다시 또 뭐합니까? 양보를 받아내고 대화를 해서 그래서 6개의 메뉴를 통일해서 시키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얘 좀 꼭 기억해 주세요. 민주주의는 뭐야? 다양성을 인정하는. 왜? 선생님 다양성을 인간은 애겼잖아.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은 존엄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누구조차도 선생님이 얼마 전에 죽은 전두환조차도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엄성을 인정해 주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너무 위대하지 않아요? 어떻게 걔도 인정해 줍니까? 전두환조차도. 네. 열불 나시면 인정해요. 그래. 왜? 전두환도 뭐니까? 인간이니까. 두 가지. 민주주의는 통치에 관련된 거. 민주주의는 국민이 국민을 통치하는 거. 이 말 안에 정말 많은 말이 있어, 얘들아. 니네가 역사를 알잖아. 니네가 아무리 한국사를 싫어하고 역사에 관심 없어도
알고 있잖아. 전근대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 전근대 사회는 신분제 사회였고 신분제 사회에서 나라를 통치하는 건 왕이나 일부 귀족이었어. 백성들은 통치에 통짜도 하지 못했단 말이야. 감히 상상도 못했잖아. 그런데 지금 근대사회, 현대사회는 뭐야? 국민들을 통치한다고 말하잖아요. 민주주의는 위대해요. 어. 그 이유는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하다. 그 사상이 바탕에 깔려있고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뭘 인정해준다? 다양성. 자, 봐봐. 지금 내가 국민주권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어. 이 국민주권주의라는 말 자체도 너희는 감동 없이 보지만 엄청 감동적인 단어야. 통치의 권력이 국민한테 있지 않니? 그러면 이 국민들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도 아니고 얼마나 생각이 다양하겠니? 그치? 다양하겠죠? 이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게 언론의 자유예요.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방안입니다. 그렇게 연결시켜야 돼요. 그냥 암기를 하시면 나중에 다 까먹어요. 아, 국민주권주의는 국민들이 권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야. 근데 국민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엄청나게 숫자가 많아. 이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양해. 근데 그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줘야지. 그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고요. 같은 말입니다. 정당을 하나가 아니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게 하겠다. 그게 복소정당제입니다. 복소정당제. 정당이 하나면 독재국가입니다. 북한같이. 북한은 정당이 하나예요. 공산당. 항상 하나 있어요, 하나. 근데 민주주의 국가들은 정당을 만들고 싶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게 한 게 바로 복수정당제예요. 근데 선생님 하필 왜 정당이에요? 수많은 단체가 있는데 왜 정당이에요? 정당은 뭐 하는 단체인데? 이건 정치하는 단체야. 정말 정치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치에 관련된 단체인 정당은 국민들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거기다 써주세요. 3번, 4번 묶어가지고요. 3번, 4번은 즉 민주주의 두 번째 특징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다양성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이 얘기입니다. 국민주권주의랑 연결시키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길게 설명한 건 여러분이 나중에 암기할 때 기억에 오래 남으라고 설명한 겁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나타난 기본 원리 중에 첫 번째 거 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 주에 시험 보면 돼요. 사회계약서를 나중에 시험 볼게. 오늘 시험 보기로 했었어. 네. 자, 그럼 두 번째 원리. 두 번째 원리. 자유민주주의 원리. 자유민주주의 원리. 일단 설명 보고 내가 의미 보고 설명할게요. 인간의 존엄성. 내가 아까 계속 얘기했지? 와, 모든 인간은 존엄해.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민주권에 통치한다는 원리. 뭔 소리야? 이봐.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배웠어, 우리가. 내가 아까 좀 설명했어. 민주주의는 국민이 국민을 통치하는 거고, 민주주의의 가장 큰 덕목은 다양성이다.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 자유. 자유주의는 다른 사상이야, 또. 이게 한 세트가 아니고 자유주의라는 사상이 있고요. 민주주의라는 사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두 개를 합쳤어요. 자유주의 플러스 민주주의.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야. 근데 이거 순서 되게 중요하다? 민주주의가 앞에 민주자유주의도 있어. 잘 들어. 뭐가 앞에 오냐에 따라서 달라. 자유민주주의냐 민주자유주의냐 달라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가 앞에 왔지. 뭘 좀 더 강조하는 것 같니? 자유. 민주자유주의는 민주를 좀 더 강조하는 거야. 선생님 자유주의랑 민주주의가 달라요? 이렇게 물으면 선생님 이렇게 입을 찍고 싶어요. 다르잖아요 단어가. 다르겠죠. 자유주의랑 민주주의가 달라요? 달라. 달라요. 근데 자유주의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을 때 자유라는 건 내가 따로 설명 안 할게. 민주는 왜 선생님이 이 표현을 하냐면 민주주의 안에는 자유도 있지만 자유보다는 조금 더 뭐가 있습니까? 써보세요. 평등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민주주의에다가. 민주주의는 뭐가 조금 더 평등의 가치가 조금 더 있어요. 왜요? 여기 봐. 좋죠?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은 다 아까 말했듯이 누구한테는 여기 보세요. 여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어.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오직 하나야.
이 사람은 남자고 이 사람은 여자고 이 사람은 흑인이고 이 사람은 백인이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자, 그러면 국적도 틀리고 성별도 틀리잖아.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오직 하나야. 뭐? 인간이라는 거. 이들의 학술적 명칭이 호모사피엔스라는 것만 공통점이야. 근데 얘도 존엄하고 얘도 존엄하고 얘도 존엄한데 누구는 100% 존엄하고 누구는 80% 존엄하고 누구는 50% 존엄한 거니? 아니지. 똑같이 존엄하지. 민주주의는 그래서 평등의 개념이 엄청 강하게 깔려있어. 인간이 존엄하다는 말 자체가 평등이야. 인간이란 이유 때문에 어떤 거에 차별도 없이 잡아. 성별, 인종, 국적, 학력, 종교, 문화, 가치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이 말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평등. 근데 자유주의는 잘 들어요. 자유주의는 평등보다는 자유를 더 강조하는 게 자유주의입니다. 여러분 자유와 평등은요. 너무나 중요한 가치 맞아요. 자유도 소중하고 자유가 없으면 독재가 되잖아요. 평등도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얘와 얘가 어떨 때는 같이 못 갈 때가 있어요. 자유를 너무 강조하면 평등이 깨지고요. 평등을 너무 강조하면 자유가 깨집니다. 나가 이해가? 자유를 너무 강조하면 자 선생님이 담임선생님 불러서 너희 반 24명한테 자 지금부터 가방 빨리 싸는 사람 선착순 10명만 집에 갈 수 있어. 그러면 어때요? 진짜 내려가겠죠. 근데 거기서 행동이 빠른 아이거나 앞에 앉아있는 아이일수록 유리하잖아요. 이건 평등하지 않아요. 자유를 준 대신에. 평등하게 하려면 출발점이 같게 해야지. 여기 문 앞에 앉아있는 아이는 얼마나 빨리 나갈 수 있어. 반면에 차 끝에 앉아있는 아이는요. 출발점 자체가 틀리죠. 근데 지금 선생님은 자유를 강조하고 빨리 사는 사람은 나갈 수 있어. 어떠한 제한도 주지 않았잖아. 그냥 빨리 사는 사람. 즉 자유를 강조하면 능력이 뛰어나거나 경쟁력이 있거나 금수저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유리해요. 하지만 자유를 너무 강조하면 약자들, 약자. 아까 말했듯이 저 뒤에 앉아있는 친구는 약자고. 하물며 너희 반에는 나연아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친구가 있어. 장애를 가지고. 그럼 그 친구 어떡하니? 가면 어떻게 싸요? 쌌어. 못 나가잖아. 그래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합쳐져 있을 때 뭐가 더 빨리 오냐, 뭐가 더 앞에 오냐 약간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도 있고 자유주의도 있고 둘 다 하겠다는 얘기야 결국은. 그래서 일단 얘네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이거 좋죠?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들 동그라미 얘네들이 국민 주권주의에 입각해 통치하는 원리 쌤이 쓰세요. 이거 대의제인데요? 국민들이 뽑은 대표가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 대의제인데요? 대의제죠. 그리고 여기 국민주권주의랑 자유민주주의랑 나중에 엄청나게 헷갈리는데 공통된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위에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에 뭐 있습니까? 복수정당제 있었죠. 여기 정당 있어요. 주셔봐요. 자유로운 정당 활동의 보장. 이거 같은 말이야. 써봐. 이거 복수정당제랑 같은 말이야. 복수정당제. 그래서 외울 때 얘를 복수정당제로 외워도 돼. 그리고 복수정당제는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는 거야.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도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도 있어. 왜냐면 대표자를 뽑는 거잖아. 대표자를 뽑아서 정치하는 거랬잖아. 그러면 대표자들은 주로 우리 뭐 소속이니? 정당 소속이지. 정당 소속이야. 물론 정당 없이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올 수도 있거든? 잠깐만 우리 허경영이 무소속인가? 정당이 있나? 정당이 있을 수도 있겠다. 대선은 보통 무소속 후보가 나와서 당선되는 경우는 없어. 대선은 보통 큰 정당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광명시 의회 의원 선거에는 무소속 후보가 나올 수도 있고, 국회의원에서도 무소속은 나올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정당을 끼거나, 그래서 선거할 때 정당 얘기가 들어있어. 그 다음 이거. 여기가 제일 중요해.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실현 원리는 이거야, 이거. 주세요. 사유재산제, 자유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질서. 이게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예요. 사유재산제와 자유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질서.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이게 3번이고요. 이게 4번이에요. 일단. 이거 줄게요.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자본주의 경제. 우리나라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고요. 자유민주주의고요.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입니다. 선생님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 정치와 경제 용어는 확실하게 구별해줘야 된다. 대한민국의 정치 사상은 자유붙일게요. 우리 자유민주주의고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라는 건 정치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 대한민국은 시장경제다 혹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라고 말하는 건 뭐야? 경제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정치는 자유민주주의, 경제는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경제는요, 다른 말로 선생님 방금 뭐라 그랬어?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경제라고도 불러. 같은 말이야.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경제다, 시장경제라는 건 선생님 뜻이 뭐예요? 아셔야죠. 자본주의 경제의 뜻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첫 번째 뭘 인정하는 경제 체제입니까? 사유재산.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펜은 선생님 펜이야 라고 말하는 자체가 뭐야? 개인 소유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유야. 사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에 살고 있어. 그럼 두 번째가 자, 경제의 자유를, 경제활동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경제활동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인정하는 체제. 그게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뜻이에요. 우리 나연이가 돈을 들고 시장에 가서 뭘 사야 돼. 네가 뭘 사러 갔냐면 뭘 사러 갈까? 필통을 사러 갔어. 근데 그 필통 중에 어떤 필통을 선택할지는 네 자유지? 그래. 경제활동의 자유. 이번엔 나연이 네가 뭔가를 만들어 보자. 네가 의류를 만들어서 팔 거야. 어떤 의류를 만들지 네 자유지? 자본주의 경제입니다. 그럼 선생님, 경제활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경제 시스템도 있나? 있죠. 그게 공산주의예요. 다른 말로 사회주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는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걔네는 공유를 인정합니다. 공유, 공공의 소유, 함께 소유하는 거. 경제활동의 자유 인정하지 않아요. 경제활동은 계획에 따라서 정부나 혹은 국가 계획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뭘 만들지, 누구에게 줄지. 그게 사회주의 경제예요. 알겠어요? 사회주의라고 말하는 건, 사회주의 국가라고 말하는 건 정치 시스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체제. 경제체제. 그런데 우리나라는 헌법에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도 역시 뭐라는 얘기야?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꼭 벽화서 이거. 사유재산. 개인 소유의 재산을 인정합니다. 그걸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 자본주의 경제 다른 말로 여기 시장 경제 같은 표현이에요. 시장 경제 앞에 또 붙여놨죠. 자유. 연락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유. 자유시장 경제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 실체자가 없다. 다음 3, 4, 5 중요하죠 이거. 사법권의 독립. 사법권의 독립. 자 우리 나연이 지난주에 또 통화기였잖아. 국가기관이 뭐뭐 그랬지? 국가기관 하면 딱 뭐가 떠올라야 돼? 나는 여기 봐. 국가기관. 통일은 안 하는데요. 하고 있어. 자 정부. 국회. 법원. 라임을 맞춰 라임을. 태용아. 라임을. 둘. 왜 갑자기 세 개가 돼? 아시면 세 개는 어때? 세 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순서대로 해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왜? 얘가 법을 만들고 얘가 법을 쓸 거고 얘가 적용할 거기 때문에 순서대로. 이게 국가기관이야. 그러면 국가기관 중에 사법부는요. 독립돼 있다. 이 말이 뭐냐면 국회나 정부로부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왜 그래야 되는데? 법원이 하는 일은 법을 적용하는 일을 합니다. 적용이 재판이잖아요. 재판하는 것을 법원이 하는데, 자, 선생님이 나이한테 100만 번 말하는데, 법이라는 건 그게 헌법이든 법률이든 어떤 법이든 강자로부터 약자를 지키는 게 법의 목적이에요. 강자로부터 약자를 지키는 거. 근데 현대 국가에서 가장 강자는 개인이 아니에요. 국가지. 즉 법이란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게 목적입니다.
개인을. 알겠어요?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개인을 지키는 거야. 개개인의 자유. 자, 국민의 자유권이 있어. 이 자유권을 침해하는 건 물론 타인도 있지만 국가가 워낙 세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어요. 그걸 막는 게 바로 뭐야? 법원이 하는 일이야. 그러니 자유민주주의 원리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신 같은 애가 바로 누구란 얘기야? 법원이에요. 그래서 법원은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있어야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누구를? 정의의 여신. 정의의 여신은 뭘 들고 있어요? 칼과 절을 들고 있잖아. 칼, 강제력이고 절, 평등이잖아. 정의의 여신이 지금 누구로부터 누구를 지키기 위한 거라고 다시 한번?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이야. 진짜 강조해. 엄마로부터 너희의 자유를 지키는 게 아니야. 엄마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아니란 말이야. 자유권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야. 그 자유, 국민의 자유권을 지키는 기관, 사법권. 그래서 사법권의 독립이 어디 들어있다고요? 자유민주주의 원리의 실현 방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1번, 2번은 왜 안 하세요? 해야죠. 1번 법치주의. 2번 권력분립할게요. 2번 권력분립 따로 갈게요. 법치주의, 권력분립, 그 다음에 3번 의회, 아니 잠깐만, 우리 5번까지 이게 6번 할게요. 의회를 6번, 총 6개, 6개.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실현 방안은 6개예요, 6개. 법치주의, 권력분립, 의회. 자, 방금 법 얘기했잖아. 자유민주주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자유권이란 말이야. 우리 기본권은 통합사회 때도 배웠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원리에서 민주주의보다는 자유가 더 중요해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자유와 관련된 개념들을 떠올리면 됩니다. 자유와 관련된 개념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원리에서 국민의 자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면 국민들의 자유권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국민보다 훨씬 더 센 게 국가 권력인데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이 하나로 있으면 안 돼요. 너무 세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을 세 개로 나눈 거예요. 너무 강력해지지 말라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국가 권력이 너무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눴습니다. 그게 바로 뭔데요? 권력 분립이잖아요. 권력 분립 다 하지만 해서 쓸게요. 권력 분립의 원리라고 써주세요. 권력 분립의 원리는 국가기관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눈 겁니다. 사법부로 해놓은 게 권력 분립의 원리. 권력을 왜 나눴다고요?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유권, 자유민주주의, 자유권.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법치주의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법을 만들어 법에 의해 통치하는 것도 뭔데? 국가 권력으로 또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조차도. 그러니까 권력 분립이든 법치주의든 이걸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하지 마시고요. 의미를 이해하시면 왜 국가 권력을 나눴는지, 왜 법에 따라 통치하는지는 다 뭘 위한 거야? 국민의 자유를 국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권력 분립과 함께 얘들아 이거 세트죠, 세트. 의회제도나 사법권의 독립이나 권력 분립에서 이렇게 파생돼 나온 내용이잖아. 파생되어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세트로 외우세요. 자, 이제 여러분이 혼자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보세요. 대한민국의 헌법 두 번째 원리는 자유민주주의 원리고 자유민주주의에서 훨씬 더 강조하는 건 자유다. 그래서 국민의 자유권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데 그래서 국민의 자유권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키기 위해서 실현 방안으로 어떤 걸 만들었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순서는 상관없어요.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이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쭉 기억해 보세요. 그 다음에 더 쓰세요. 6번 다음에 7번도 있습니다. 6개가 아니야. 더 있어. 줄 써있자. 적법 절차의 원리. 적법 절차의 원리. 더 있다고 하니까 8번도 있겠죠? 8번도 있어요.
쓰지 말까요? 얘는?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자유로운 정당 활동의 보장을 복수정당대로 굳히고 사법권의 독립, 재판의 독립으로 굳히고 상향식 의사결정. 이걸 써볼까요 일단? 쓰기나 씁시다. 상향식 의사결정. 일단 써놓고 형광펜이 있으면 선생님이 이걸 암기할 수 있는 좋은 코드를 알려줄 테니까요. 형광펜으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사실 이걸 이해하더라도 암기는 해야 되는데 얘들아 이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외울 때 자유민주주의 원리 때 실현 방안을 법과 관련된 거 일단 다 기억해. 적법 절차. 법에 정해진 절차야. 법과 관련돼 있지. 사법권의 독립. 법과 관련돼 있지. 그치? 그 다음에 법치주의. 법치주의지. 법치주의. 법과 관련돼 있는 거. 일단 얘 생각해. 그럼 세 개가 나오잖아. 법치주의 적법 절차의 원리 사법권의 독립. 알겠니? 법법법. 자유민주주의 원리는 뭐가 들어가? 법법법이야. 법법법. 법치주의 적법 절차의 원리 사법권의 독립.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니까 뭐? 자유경제. 자유시장경제가 들어가야 돼. 자유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력분립과 의회는 세트로 외우고 권력분립과 세트로 외우고 자본주의 경제는 따로 외우고 이거 복수정당제는요.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간다. 알겠죠? 복수정당제는 국민주권주의의 원리와 자유민주주의 원리 다 들어간다. 얘네들이 제일 헷갈려요. 나머지는 굉장히 쉬워요. 얘네 둘만 잘 기억하면 돼요. 국민주권의 원리랑 자유민주주의 원리가 제일 헷갈립니다. 그래서 얘네 둘만 기억하세요. 얘네 둘만. 복수정당제는 어디 다 들어간다고? 국민주권의 원리가 자유민주주의 원리 다 들어간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무조건 자유민주주의 나오자마자 못 떠올리라고? 법법법. 법치주의 적법 절차의 원리 사법권의 독립 이렇게. 법법법. 나중에 엄청 도움됩니다. 나중에 스무특강 문제도 다 줄 테니까요. 그때 풀어보시고요. 이제는 쉬워요. 여기는 그냥 껌입니다. 껌. 국제국가의 원리, 국제평화의 원리. 얘는 읽는 순간 답이 나와요. 뭐요? 특히 이거. 마지막부터 해볼까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분단 국가예요.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못 오는데 여러분은 알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참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관광지가 불행하게도 분단 휴전선이에요. 정말 많은 세계인들이 휴전선에 와서 사진을 찍고 가요. 우리는 아픈 역사인데 걔네는 사진을 찍고 가요. 뭐라고? 야 여기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안 남아있는 분단 국가래. 이렇게 부여하면서 휴전선 가봤어요? DMZ? 언제야? 땅굴도 가봤어요? 초등학교 때. 나연이는? 학교에서 갔어? 그럼. 여행? 역사를 돌아보기 위해서. 자, 그렇게 가야지, 그렇게. 나중에 가봐야 놀기 좋아요. 뭐, 빨리 우리가 평화협정을 맺으면 휴전선이 없어질 텐데요. 아니, 있더라도 달라질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만 있어요, 이거는.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자,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단어를 볼 때 단어 조합을 봐. 뭐가 앞에 오는지. 통일 앞에 뭐가 와? 평화야. 통일을 강조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강조하는 건 뭐야? 평화야.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싶은 건 통일이 아니야. 평화협정이지. 지금 남한과 북한이 갖고 있는 협정은 휴전협정이에요. 휴전이라는 건 전쟁을 쉬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쟁을 쉬고 있다는 얘기는 전쟁을 할 거라는 얘기야, 언젠가는. 우리는 우리나라가 겁나 안정하죠. 우리는 여러분이 막 다니면서 살면서 난 너무 불안해. 너무 살기가 힘들어. 이러지 않잖아요. 하지만 외국이 물어볼 때는요. 저 나라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나라, 전쟁을 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고 싶어 하는 겁니다. 통일, 앞에 평화.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는 게 대한민국 헌법에 들어있습니다.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야, 역시 앞에도 봐봐요. 여기 봐봐요. 평화 통일 앞에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경제 아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하겠다는 말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읽을 때 뭘 앞에 얘기하는지 뭐 의미는 보시면 되고요. 내용, 실현 방안, 실현 방안에 다 뭐가 들어있어요? 평화통일, 평화통일, 평화통일. 틀릴 일이 있겠니? 안 틀려. 실현 방안에 뭘 읽다 보면 블라블라 읽다 보면 다 뭐가 들어가 있어? 평화통일이 들어있어요. 평화통일 정책 수립과 실천, 대통령에게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 민평통이라고 하는 자문회의가 있다.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얘는 답이 나옵니다. 평화통일? 그건 뭔데? 평화통일의 원리야. 됐지? 그러니까 6개가, 이 6개의 헌법의 기본 원리가 다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5번째. 여기다 하나 더 쓸까요, 그래도? 통일이 안 들어가 있지만 이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 쌤, 남북 교류 협력에는 통일이란 말이 안 들어있잖아. 그래도 이거 틀리겠니, 설마? 남한과 북한의 교류 협력하겠다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원리겠니, 설마? 문화국가의 원리겠니? 국민주권의 원리겠니? 남한과 북한 나와 있으니까 이건 뭐의 원리겠어? 평화통일의 원리야. 다음, 문화국가의 원리 갈게요. 문화국가는 또 뭔가요? 그러니까요. 뜻, 국가로부터 문화의 자유가 보장되고, 뭐 여기까지 이해합니다. 그래. 문화의 자유를 보장해주는구나, 국가가. 근데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발표하세요. 문화국가의 원리에서 핵심은 뒤에 있어요. 국가가 문화를 보호하고 뭐해? 보호가 중요한 게 아니야. 국가는 당연히 문화를 보호하지. 이거예요, 이거. 문화 활동에 대해서 지원해야 됩니다. 국가는 누구의 문화 활동? 국민의 문화 활동을 지원해야 돼요. 그래서 실현 방안에 얘는 안 틀려. 봐. 1번 종교학문 예술. 종교학문 예술이 뭔데? 써봐. 이게 문화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건 안 틀려. 2번부터 너무 중요해. 평생교육의 지능. 그래서 평생교육의 지능이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주민세탁 같은 데서 평생교육원 이런 말 들어봤죠? 어르신들을 위해서 뭐 바리스타 교육도 하고 우리나라 어르신이라고 하면 법정 나이 65세 이상이 되면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어떤 언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한단 말이야? 어디가? 국가가 해요. 국가가. 그게 평생교육 지능에 관련된 거고요. 3번도 쓰세요. 인수한 100%입니다. 의무교육제도. 전통문화의 진흥. 자, 선생님 강조할 거. 한강펜으로. 평생교육, 의무교육, 교육에 관련된 거. 자, 교육에 관련된 게 복지국가의 원리에 들어가는데, 안 헷갈리려면 평생교육, 의무교육은 문화국가의 원리야. 그렇게 기억해. 평생교육, 의무교육은 문화국가의 원리야. 원래 교육이라는 게 복지국가의 원리에 들어갈 거거든, 나중에. 근데 그건 넓은 의미고, 좁게 평생교육과 의무교육은 문화국가의 원리에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얘는 안 틀려요. 전통문화의 진흥이라든지 종교문화 자유보장은 안 틀려요. 근데 여기서 2번, 3번 정말 강조했습니다. 너무 잘 나옵니다. 얘는 나오면 다 맞아요. 아무도 안 틀려요. 외울 거니까요. 평생교육, 의무교육. 우리나라 언제까지 의무교육이죠?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입니다. 고등학교는 선택이에요. 뭐 의무교육이 대학교까지 의무교육인 나라들도 있어. 북유럽에 있는 복지국가 같은 경우는 대학교까지 의무교육인데 그러니까 애들이 대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니까 묻는데요. 그럼 대학교 선생님 제가 대학을 의대를 갔다가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두고 다시 음대를 갈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의무교육이니까요. 왜요? 문화국가에 원래 뭐가 들어간다고? 평생교육과 의무교육이 들어간다. 중요하다. 자, 국제평화주의. 이거 쉬워요. 국제평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국제질서를 존중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위해 세계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위해 대한민국도 노력하겠다. 오케이. 1 발표합니다. 1번. 우린 무슨 전쟁을 안 한다? 침략 전쟁 안 할 거예요. 하지만 거기다 써. 오해하지 마. 침략 전쟁을 안 하겠다는 얘기지 모든 전쟁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래서 써요. 방어 전쟁은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가 침략했는데 우리는 방어 전쟁도 안 하고 당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남은 다른 나라를 먼저 침략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방어 전쟁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조약과 간수법 여기 가로예요. 우리 이거는 이게 뭐야? 이 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2학기 때
법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게 2번이야. 이 정도는 알아도 조약은 다른 나라와 맺는 약속이야.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 다른 나라. 국가와 국가가 맺는 게 조약이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같이 지켜야 되는 법이 있어. 즉 조약과 국제관습법은 둘 다 뭐라고 불러? 국제법이라고 불러. 국제법. 그러니까 2번은 뭔데? 조약과 국제관습법 같은 국내법이 아닌 국제법을 지키겠다. 존중하겠다. 국제법 얘기 나왔으니까 뭐겠어요? 국제평화주의 원리겠죠. 당연히. 전쟁도 다른 나라랑 하는 거니까 국제평화주의 원리겠죠. 그래도 안 해도 돼요. 너무 쉽게 나오기 때문에. 자, 3번. 얘도 중요합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자, 뭐 나왔어? 외국인의 지위 보장. 외국인 나왔죠? 외국인 국제죠, 국제.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겠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겠다. 자, 선생님 불러줄 테니까 깨끗하게 쓰세요. 어디에다가? 여기에. 외국인의 지위 보장 밑에다가 이렇게 필기를 해주세요. 외국인은 국제법과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그 지위가 보장된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은 국적이 다양하겠죠. 미국에서 온 사람, 중국에서 온 사람, 일본에서 온 사람, 국적이 되게 다양할 텐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지위가 다 똑같지는 않아요. 국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면 이거 공통점이고 조약이 정한다는 얘기는 조약은 상호주의야. 여기 봐. 대한민국과 미국이 조약을 맺고 대한민국과 일본이 조약을 맺고 대한민국과 중국이 조약을 맺으면 이 조약의 내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상호주의라는 게 뭐냐면 미국이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조약이 대우해주냐에 따라서 우리 똑같이 대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봐봐. 니네가 해외여행 갈 때 아니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여권을 갖고 들어오잖아. 여권을 갖고 들어올 때 여행 비자, 이 사람이 여행으로 왔으면 우리가 여행 비자 60일을 찍어줘. 그럼 60일 동안 이 사람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는 뜻이야. 근데 이 60일이 모든 외국인한테 똑같이 60일을 찍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은 아예 이걸 안 찍어줘요. 그건 뭔데? 네 마음대로 있다고 된다는 뜻입니다. 상호주의예요. 그러니까 대우가 다르다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대우는 국적별로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자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에 갔다. 보통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한국인에 대한 처우는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비자 안 찍어줘도 그냥 우리는 비자 안 받고 무비자로 가서 여행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또 시간에 따라 바뀌어요. 그 나라의 지위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우는 좋아지죠. 그 얘기예요. 국제법과 조약에 따라 뭐가 다르다? 대우가 달라진다. 다음요. 국제법 존중에다가 쓸게요. 여기 아까 안 썼습니다. 여기 국제법 존중에다가 하살표 이렇게 빼가지고 불러줄게. 헌법에 의하여 체결된 이거 잘 나옵니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과 헌법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 헌법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쌤은 설명했으니까 나중에 문제 나왔을 때 틀지 마세요. 다시. 이것만 핵심이야. 조약과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효력이 같다. 이것만 기억해. 다른 나라랑 맺은 조약, 미국이나 일본과 맺은 조약과 그 다음에 국제법은 국내법은 뭐가 있니? 국회가 만든 법률, 정부가 만든 명령 같은 국내법과 효력이 뭐하다? 같다. 그래서 문제 풀 때
구약이 국내법보다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보다 지위가 낮다는 둥, 뭔가 대우가 다르다는 둥 하면 필요. 조약과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해서 국제평화주의까지 봤어요. 자, 쉬었다가 할게. 좀 쉬세요. 헌법의 기본 원리를 보고 있고,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앞에서 2개, 뒤에서 4개, 딱 하나만 합쳐. 그래서 복지국가의 원리 하나만 하면 됩니다. 복지국가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복지라는 단어예요. 선생님은 통합사회 1학년 할 때부터 학생들한테 강조하는데, 이 복지라는 단어의 뜻을 알면 모든 게 잘 풀리겠지. 복지의 뜻부터 써볼게요. 복지의 뜻은 여러분이 쓰면서 기억하세요? 일단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세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거든. 그럼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누구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인지 이제 붙여볼게. 국민이겠지.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겁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것. 이게 복지의 뜻이에요. 다시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 주어를 앞에서 빼도 돼요.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 뭐 순서는 상관없는데 중요한 단어. 복지의 뜻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인 겁니다. 그거는 국가입니다. 국가가 누구의 생활을,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게 복지예요. 대한민국은 복지국가의 원리가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주어, 국가가 누구에 대한 책임, 국민 복지에 대한 책임을 갖고 그다음에 발표합니다. 복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본권. 그게 바로 기본권 중에 사회권이에요. 우리 기본권 따로 배울 겁니다. 사회권이라는 기본권이 있는데 이 사회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다는 말 자체가 바로 뭐야? 복지야. 사회권은 복지와 관련된 기본권이기 때문에 사회권을 보장하겠다. 그게 복지국가의 원리입니다. 실현 방안은 뭐 나와 있네요. 사회권을 보장한다. 사회권 자체가 복지와 관련된 개념이랬어. 자, 그 다음에 기억하세요. 최저임금제. 세 번째, 여성 및 연소 근로자의 특별보호. 우리 최저임금제랑 여성 및 연소 근로자의 특별보호는요, 2학기 때 배워요. 법에서. 노동법, 사회법에서 다시 잘 배울 겁니다. 사회보장법도 배워요. 다 이건 법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 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2학기 때 더 나옵니다. 1학기는 중간, 기말 다 정치 관련된 내용이고요. 정치와 관련된 내용 중에 표 문제가 있어요. 그게 선거입니다. 선거에 관련된 표 문제가 가장 복잡하긴 한데 그건 아마 기말 아니면 중간 말. 학교마다 조금씩 틀려요. 선거를 중간고사에 보는 학교가 있고요. 선거를 기말로 빼는 학교가 있는데 수학같이 진도를 연락 빼는 학교 같은 경우는 선거를 중간에 놓고 아닌 학교는 뒤에 빼는데 그래도 일단 1학기 다 끝내요. 이게 정치는.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 때 조금 봤다고 하면 기말 때 많이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2학기 때 무조건 법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법은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재밌어요. 이런 거 선배들 노동법, 사회법 이런 것들을 합니다. 어쨌든 복지국가의 원리는 사회권에 관련된 거. 최저임금제. 여기 봐봐. 최저임금제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까? 노동자죠. 노동자는 약자입니다. 경제적 약자. 여성도 뭡니까? 약자지요. 연소근로자. 자, 청소년 근로자를 말하는 거야. 약자지. 즉 복지국가의 원리에서 사회권은 경제적 약자와 관련돼 있어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바로 사회권이고 그것과 관련된 게 복지국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3번, 4번, 5번, 6번은 정말 중요한 키워드 몇 개만 외우면 아무도 틀리지 않아요. 여기만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주권주의 원리와 자유민주주의 원리만 헷갈리지 않으면 나머지 뒤에 나온 4가지 원리에서는 여러분 선배들도 안 틀렸어요. 여러분도 안 틀릴 겁니다. 자, 확인 문제 한번 해보세요. 밑에 거 확인 문제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번 문제 보면 국민투표제는 투표 나왔지? 국민이 선거하고 투표하는 거 국민이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국민투표, 국민선거 나오면 자 뭡니까? 국민주권의 원리죠. 국민에게 권력이 있다.
국민주권주의.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자 복지국가 주체세대 복지국가 딱 나오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자동으로 사회권과 복지국가는 세트야 세트. 그다음에 국제평화주의라고 나왔으니까 우리 헌법은 모든 전쟁을 만약 여기 모든 전쟁이라는 선택이 제가 나오면 틀린 거야. 우리는 무슨 전쟁만 부인해? 침략 전쟁만 부인하기 때문에 나중에 선택지 볼 때 이렇게 나와요. 정말 여러분이 제대로 안 읽고 넘어가요. 우리 헌법은 모든 전쟁을 부인한다. 이렇게 넘어가. 아, 우리 전쟁 부인하는구나. 실수하는 겁니다. 모든 전쟁이라고 쓰면 안 되고 침략 전쟁만 부인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군대가 필요 없죠. 모든 전쟁을 부인할 거면 군대를 왜 키우겠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기본권 가겠습니다. 사실 이 기본권은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도 하고, 통합사회도 나오고, 중학교 때도 해서 가장 익숙한 정치 용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하지만 얘는 처음 나오기 때문에 얘 진짜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 문제는 아주 우리 골 빠지게 풀 거예요. 헌법의 기본 원리 몇 개다? 6개. 숫자 기억하면서가. 그 다음에 기본권은 몇 개인지 한번 봐봐. 기본권은 몇 개가 나왔나? 일단 종류만 볼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 연락 길죠, 이름이. 그 다음에 평등권, 자유권, 통정권, 사회권, 앤드 청구권까지 6개. 헌법의 기본 원리 6개, 기본권 6개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 자, 기본권은요. 기본권이란 말 자체가 이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제한이 없어요. 제한 없이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기본권입니다. 제한이 없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조건은 하나야. 호모 사피엔스냐? 이거야. 인간이면 누구나 기본권을 가질 수 있어? 그럼 이게 바로 뭔데? 여기에 어떤 사상이 녹아 있는 거야?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뭐하다? 존엄하다. 그 얘기가 숨어져 있는 게 바로 기본권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정치 처음 하면서 얘기했던 게 인권과 기본권이었잖아? 인권이 훨씬 더 넓은 개념이고 인권 안에 기본권의 내용이 들어가. 인권을 구체화시킨 게 기본권이야. 인간의 권리라는 인권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헌법에 넣어놓은 게 기본권이야. 즉 기본권이란 말 자체가 뭐와 관련되어 있는 용어냐면 헌법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야. 다시 인권을 구체화시켜서 인권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인간의 권리. 그럼 여러분이 막 질문이 막 물음표가 막 떠올라야 돼. 인간의 권리? 도대체 인간의 권리가 뭔데? 물어볼 거 아니야. 자,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갖고 있어. 누가 이렇게 말했어. 그럼 나이가 물어보는 거야. 그래요. 오케이.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갖고 있어. 그럼 도대체 그 권리가 뭔데요? 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말해줘야지. 인간의 권리는 네가 살고 싶은 곳을 네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이렇게 구체화시켜주는 게 그게 기본권입니다. 인권을 구체화시켜서 헌법에 명시라고 쓸까? 헌법에 써놓은 거? 쓰여 있는 거? 헌법에 뭐라고 표현할까요? 써놓은 거? 아니야. 고급지지 않아, 표현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야. 그쵸? 명시되어 있는 거. 이게 기본권입니다. 인권을 구체화시켜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 딱 써놓은 거예요. 인권은 굉장히 뜬구름 잡는 느낌이야. 포괄적이기 때문에 너무. 그래서 구체화시켜서 헌법에 써놓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기본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화되어 있잖아요. 밑에.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천정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 올라갔는데 너무 내려갔어. 오케이. 인권의 얘기 나왔죠? 인권은 넓은 개념이다. 피부색, 성별, 나이, 장애, 유무 등에 상관없어요. 당연히 상관없죠. 조건은 하나라니까. 네모에 사람이라면 이게 조건이야.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권리다. 써요. 너무 포괄적이죠. 포괄적이라는 표현은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뜻이야. 너무 넓은 개념이라는 뜻이야.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아요. 반면에 기본권은 나왔잖아요. 별표하세요. 이거 헌법에 구체화한 것이. 친구가 나연이한테 야 우리 놀러 가자 이랬어요. 그래
굉장히 포괄적이죠. 놀러 가자. 도대체 어디로, 언제, 뭐 하러, 누구와, 그치? 그럼 이제 구체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우리 놀러 가자. 오케이. 이거 끝나면 집에 갔어. 우리 놀러 가자. 오케이. 갔어요. 집에 서로 각자. 근데 생각하고, 근데 언제?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이제 이걸 구체화시키는 게, 야, 그럼 우리 언제 갈까? 구체화시키고 있지? 우리 다음 주에 갈까? 다음 주 언제? 토요일. 어디 갈까? 이번에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어느 영화를 볼까? 어, 몇 시에 나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인권을 구체화시킨 거 한 10번 말했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 기본권. 왜? 이렇게 10번 말하니까 여러분은 인권이라는 단어, 기본권이라는 단어를 무수히 들어봤어. 하지만 물어보면 또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인권이 뭐야? 기본권은 뭐니? 선생님이 가장 싫어하는 대답이 뭐냐면 어떤 친구한테 기본권이 뭐야?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누리는 권리요. 죽이고 싶습니다. 인권이 뭐니? 인간의 권리요. 이건 그냥 설명한 게 아니고 단어를 푼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 이렇게 설명해줘야 돼. 기본권은 인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헌법에 써놓은 거야. 이렇게 헌법 얘기가 들어가야 되고 구체화란 단어가 들어가야 돼. 알겠죠? 오케이? 다음 갈게요. 기본권의 종류. 자, 기본권의 종류가 있는데 이런 건 다 들어봤지. 평등권, 자유권, 참석 다 들어본 게 아니라 다 배웠어요. 중학교 3학년 때도 배우고요. 작년에도 배웠어요. 통합사회 시간에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오는 얘는 잘 안 들어봤죠. 뭐? 이름 긴 거. 이름 긴 거. 이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이건 두 개를 섞어놓은 거예요. mit이라는 대등한 접속사가 들어있잖아요. 앞에 것, 뒤에 것. 둘 다 같은 느낌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뭐와 뭐?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 다음에 행복 추구권. 두 개를 묶어놓은 거예요. 두 개를 묶어서 하나로 만들었어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길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사실 첫 번째 나온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건 같은 말이야.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뭐하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 지금 권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본권은 권리예요. 헌법에 나와 있는 권리.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그 인간의 존엄과 같이. 다음, 행복 추구권.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물질적, 정신적으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여기서 만족스러운 삶 조사받아요. 이게 바로 뭔데? 이게 행복이다. 즉,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근데 진짜 얘야말로 뜬구름 잡는 소리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본권인 행복 추구권은요, 주셔요. 본질적 기본권이고 포괄적 기본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1번 본질적 기본권이고 2번 포괄적인 기본권이다. 설명할 거예요. 자, 이 본질적 기본권이라는 말부터 설명을 할게요. 행복 추구권은 본질적 기본권이다. 당연합니다. 여기 봐봐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 사람 이제 많이 들어봤잖아.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만 많이 배웠지? 여러분 2학년 올라가면 선택한 과목 중에 생활과 윤리 있을 거 아닙니까? 생윤, 그렇죠? 생활과 윤리. 3학년 때 가면 윤리와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생활과 윤리는 윤리와 사상이든 이 남자 안 배울 수가 없어요. 맨날 배우지.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 얘기했어. 너 왜 공부해? 대한민국 고등학교 3학년한테 물어봤어. 너 왜 공부해? 저 수능 봐야 돼요. 내신도 나와야 되고요. 너 왜 내신과 수능이 필요해? 대학 가려고요.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니? 좋은 대학 가려고요. 넌 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데? 취업해야 되고 잘 돼야 되니까요. 너 취업은 왜 하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이왕이면. 영앤리치가 제 꿈이에요. 영앤리치. 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그게 행복할 거니까요. 사람들이 사는 목적, 궁극적인 목적 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너는 왜 공부 안 하고 너는 게임만 하고 있니? 게임할 때 행복해요. 너는 왜 공부 안 하고 자고 있니? 잘 때 행복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친구는 왜? 이 친구도 게임할 때 행복하고 잘 때 행복한데 얘는 왜 얘는 잠을 안 자고 게임을 안 하고 지금 현재의 행복을 뒤로 밀어넣습니까? 얘는 미래의 행복을 위한 거야. 차이는 이거야. 현재의 행복을 추구할 것이냐, 당장의 행복을 추구할 것이냐, 미래의 행복을 추구할 것이냐. 그 차이야. 어쨌든 목적은 뭔데? 행복이야. 사람이 사는 목적, 궁극적 목적을 선생님 주장 아니야. 오해하지 마. 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선생님 얘기가 아니야. 선생님 여기 동의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일단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궁극적 목적은 뭐라고요? 행복이라고요. 그러니? 그러니? 뭐야? 행복 추구권은 본질적 기본권이죠. 궁극적 목적이 행복이라는데 사람이 왜 사니? 너 왜 사니? 태어났으니까요. 이런 대답하지 마시고요. 너는 왜 사니? 생각 없는데요? 말고요. 너 왜 사니? 아, 행복해지려고요. 이렇게 말하면 교과서적인 정답이잖아요. 행복 추구권은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이랍니다. 뭐가 들어가서? 행복이란 말이 들어갔겠죠. 다음, 포괄적이다. 아까 포괄적이라는 단위 뜻을 설명했죠. 너무 내용이 많아서 도대체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여기 봐봐. 선생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한테? 포괄적인 질문 해볼게. 그래, 이런 거. 너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니? 이런 거. 되게 짜증나죠? 되게 짜증나죠? 선생님이 차라리 이렇게 물어봤어. 야, 너는 지금 선생님이 너한테 10분 자기 쉬는 시간을 주는 게 행복하겠니? 아니면 오늘 시험 보고 한 거 시험 안 보는 게 행복하겠니? 이건 되게 구체적이죠? 그럼 설명할 수 있잖아. 아, 선생님 저는 열심히 외워왔으니까 시험을 볼게요. 저는 차라리 10분 쉬게 해주세요. 라든가, 아, 저는 오늘 안 해왔으니까, 이거 말고 이걸 할게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는데, 너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으면 짜증나는 겁니다. 왜? 너무 포괄적이야.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그래서 이 행복 추구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외우세요, 이거는. 행복 추구권은 어떤 기본권이다? 포괄적 기본권이다. 다음 3번 쓰세요. 안 나왔으니까요. 헌법에 열거라는 건 써있다는 뜻인데, 헌법에 열거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권리. 헌법에 열거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권리. 이 말이 뭐야? 너무 내용이 많아서 행복이 뭐냐에 대해서 헌법에 다 쓸 수 없다는 얘기야. 일일이. 예를 들어, 선생님 저는요, 하루에 6시간은 자야 행복해요. 저한테 6시간의 수면을 할 수 있는 수면권을 인정해 주세요. 오케이. 왜? 6시간을 자야 뭐하대? 행복하대. 수면권 어디 들어가? 행복추구권에 들어가. 안 써놔도. 알겠어? 선생님, 저는 잘 때 빛이 들어오는 게 너무 싫어요. 빛을 다 차단하고, 커튼을 다 치고, 불도 다 안 들어오고, 이런 데서 자야 행복해요. 빛을 차단할 수 있는, 빛을 안 받을 수 있는 권리 있어요. 거기서 설마, 근데 그게 헌법에 써있겠어요? 안 써있어요. 안 써있어도 누구나 인정해요. 아니니? 이렇게. 행복추구권은 하나하나 다 구체적으로 헌법에 쓰여 있지 않아요. 그래도 사람이 너의 수면권을 인정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수면권을 인정할 수 없어라고 말할 때 헌법이 안 써 있으니까 그 권리는 없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안 써 있어도 인정되는 권리라는 뜻입니다. 그게 행복추구권. 너무 내용이 많다라는 거. 여기 나오는 기본권이 싹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행복추구권이 일단 그렇습니다. 다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이잖아요. 여기 순서가 있어요. 두 개 묶어봐요. 평등과 자유. 얘가 가장 오래된 두 중인데, 그럼 둘 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잖아요. 써봐요. 둘 다 시민혁명기에 나온 기본권입니다. 시민혁명.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3대 시민혁명 있죠? 그 시민혁명 시기에 나온 기본권인데, 그 중에서 뭐가 더 오래되냐고 말하면, 얘 합시다, 얘. 자유권. 자유권에다가 타이틀을 붙여주죠. 가장 오래된 기본권, 이렇게. 가장 오래된 기본.
둘 다 같은 시기에 나왔지만 얘가 조금 더 오래되다고 봅시다. 자유권. 자유권에서 먼저 할게요. 여기 주치세요. 이거야, 이거. 한 100번만 말했어요.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 얘는 반드시 외워주세요. 뜻을. 누구로부터의 자유주의가 중요해요. 여러분. 자유. 누구로부터 자유야? 국가로부터의 자유야. 국가로부터의 자유야. 국가 권력으로부터 내가 간섭받지 않을 자유야. 국가 권력으로부터 내가 피해받지 않을 권리야. 우리나라 현대사를 보면요. 여러분이 뭐 보면 선생님들이 취향에 따라 틀리겠지만 중학교 3학년 끝나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올 때 시간 되게 많잖아. 아니면 시험 끝나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영화 보여주는 선생님들이 계시죠. 그지?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 말고 여러분 밑에 있는 학년 지금 예비고일 친구 올라오는 친구들한테 방학 동안에 매주 한 편씩 영화 숙제를 내줬어요. 근데 그 영화 숙제를 학교에서 다 봤다는 친구가 있고 몇 개 보여준 적이 있는데 자기는 안 봤다는 친구도 있고 자기는 한 번도 선생님들이 이런 걸 보여준 적이 없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게 뭐 학교에 따라 틀리고 반에 따라 틀린데 선생님이 영화 숙제를 내주는데 이 영화들의 공통된 주제가 있어요. 선생님 제일 먼저 내려줬는데 1987년입니다. 봤어요? 저기 안 봤어? 난 영화 봤어요? 봤어요? 남산의 부장들. 아, 안 봤어요. 26년. 아, 택시 운전사. 얘는 봤어요? 태극기 휘날리며. 등등이 있어요. 여기서 남산의 부장들 빼고요. 얘는 87년, 26년, 택시 운전사, 태극기 날며 다 주제. 남산의 부장들은 어차피 박정희 암살 사건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나머지 다 주제는요. 국가폭력을 다룬 영화들입니다. 국가폭력. 국가폭력. 개인이 개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 아니고 국가가 국민에게 폭력을 휘둘러서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사건들. 가장 대표적인 사건들.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얘기들이 26년이고 택시 운전사입니다. 화려한 휴가도 있어요. 이 세 영화가 광주 3부작이라고 부르는 얘기인데 26년 택시 운전사 화려한 휴가가 다 80년 광주를 보여주는 거고 87년 6월 민주항쟁에 계기가 됐던 사건인데 이건 역시 뭡니까? 국가폭력이에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현대사는 끊임없이 국가가 국민들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자유만 침해한 게 아니야. 죽였어 그냥. 아니니? 내가 얘기를 왜 하는데? 너무 중요해. 이 자유가 누구로부터의 자유인지는. 안 그러면 국가폭력이 희생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현대사가. 대한민국 현대사가. 오늘 다른 건 다 까먹어 기억하고 가. 자유권은 누구로부터 자유야?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야. 내가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주셔요. 소극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선생님이 이게 소극적이에요? 국가한테 말하는 거야. 뭘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나를 간섭하지만 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소극적이에요. 자, 나연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뭐 사주세요가 아니고 그냥 엄마 나한테 말을 시키지 마. 이렇게. 바라는 건 없어. 제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도. 이건 굉장히 소극적인 겁니다. 내가 엄마한테 뭘 해달라고 돈을 달라고도 안 할 테니까 내가 다 벌어서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 그냥 나를 믿고 내버려둬. 어때요? 소극적인 거예요. 만약에 네가 적극적으로 내가 뭘 하고 싶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적극적인 권리가 되는 거죠. 자유권은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다. 여기 봐. 그러면 왜 자유권이라는 이런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가 나왔나? 배경을 아시면 이해가 가요. 자유권이 내가 언제 나왔다 그랬습니까? 시민혁명 시기에 나왔다 그랬죠. 시민혁명 시기에 쓰세요. 써놓고 설명할게요. 절대 왕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절대왕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시대 말고 절대왕정 시대. 유럽의 절대왕정. 왕들이 모든 걸 결정했어요. 왕의 권한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다. 왕권 신수설이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왕의 명령으로 모든 게 이루어졌던 시대예요. 그러니 얼마나 티긋티긋하겠어. 왕이 모든 걸 다 명령을 하는데 제발 왕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 좀 내버려 두라고. 그래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자유권이 탄생을 한 겁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자, 얘도 쓰세요. 특징. 소극적 방어적에다 1번 쓰고 또 어떤 특징이 있어? 얘도 포괄적이에요. 자유권도 내용 겁나 많아요. 포괄적 권리. 아까 행복 추구권만큼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권리라고 하면 행복 추구권도 떠올리셔야 되고요. 자유권도 떠올라야 됩니다. 자유권의 내용은요.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랑 따로 볼 거예요. 거기 어디냐면 자유권 해놓고 그 다음 장 있죠. 이 다음 장 15페이지 밑에 빈칸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자유권의 내용 워낙 많지만 다 쓸 수는 없지만 중요한 자유권의 내용 몇 개를 쓸 거기 때문에 여기다 필기를 좀 해주세요. 자유권 첫 번째 아우 신체의 자유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신체의 자유 두 번째 정신적 자유 정신적 자유는 다시 A 양심의 자유 B 종교의 자유 C.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다음 사회경제적 자유가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데 거주 이전의 자유 B. 직업 선택의 자유 C. 주거의 자유 어느 집에 살든 그건 자기 마음이라는 뜻이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선생님이 신체의 자유를 안 쓴 건 너무 내용이 많아서 그래요. 아, 신체의 자유는 뭐 그걸 다 불러줄 수가 없어서 나중에 수능 특강에 나온 거 좀 설명해 줄게요. 신체의 자유 너무 내용이 많아요. 일단 내용 적은 거면 이 정도입니다.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봐주시면 돼요. 아, 이런 게 자유가 있구나. 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이게 경제적 자유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재산권 행사의 자유 같은 경우. 이거 경제적 자유죠. 주거 선택의 자유도 경제적 자유입니다. 사회적 자유는 통신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거주 이전의 같은 건 사회적 자유. 자유권은 그래서 내가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야. 자유권 어떻다는 얘기야. 내용이.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야. 너무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도 뭐라는 얘기야? 포괄적 권리라는 얘기야. 알겠지? 특징 알아두세요. 소극적이고 방어적이고 포괄적이다. 또 하나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 이 특징 알아주셔야 됩니다.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 국가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다. 자, 두 번째 권리할게요. 평등권. 평등권도 시민혁명 시기에 함께 나왔습니다. 평등권을 보시면 자, 얘는 평등권의 뜻은요. 내가 집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기본권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야 사회생활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다. 안 중요하고요. 그게 꽤 중요하죠. 줄치세요 이거. 맨날 말하죠.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기본권이고 또한 여기다 전제 조건에다가 별표하시고요.
전제 조건이다. 설명할 겁니다. 전제 조건이다. 다음. 뭐라고 나왔냐면 상대적이고 비례적인 평등이다. 상대적, 비례적 평등. 절대적 평등 아니죠, 당연히. 상대적, 비례적 평등이죠. 보여주세요. 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기본권 6개를 할 거야. 항상 숫자 기억해. 기본권 6개를 하고 있어. 숫자를 하고 나면 빠지는 게 없단 말이야. 기본권 6개를 하는데 자, 그중에 우리가 배운 게 자유권 하나 배웠어. 행복추구권도 배웠지. 그래서 여기 인간의 준엄은 뺏겨 너무 길어서 인간의 준엄 및 행복추구권. 그 다음에 아직 안 배웠지만 저 뒤에 참정권 배울 거야.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야. 그 다음에 사회권. 아까 복지국가와 관련된 사회권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남성과 여성이 있어요. 그런데 남성한테는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대통령 선거권을 한 표를 주고요. 여성에게는 너는 2표씩 써. 이렇게 주면 일단 참정권은 준 겁니다. 남자도 투표할 수 있고 여자도 투표할 수 있어요. 그지? 근데 뭔가 문제가 있지. 왜? 남자한테는 한 표를 줬는데 여자한테는 2표를 줬어. 참정권을 인정했지만 참정권의 본질적 의미가 사라지고 있어. 왜?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권을 주고 참정권을 주려면 어떻게 주라는 얘기입니까? 똑같이 줘야 돼요. 자, 자유권도 마찬가지야. 남자한테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주는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는 마음대로 이사 갈 수 없어. 말하면 이게 자유권의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행복추구권도 마찬가지예요. 남성한테는 이만큼의 행복추구권을 주고 여성한테는 이만큼을 준다. 이런 불평등한 행복추구권 역시 의미가 없습니다. 즉, 다른 모든 기본권이 평등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기본적 권리라는 건 언제 의미가 있는 거야? 평등할 때. 똑같이 줄 때 의미가 있어. 생각해봐. 누구한테는 수능 보는 시간, 수능 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밖에, 야, 넌 재수 안 돼? 우리나라에서 성이 김씨인 사람들은 재수할 수 없어! 이렇게 정해놓고, 성이 김씨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재수도 할 수, 이런 말도 안 되는 권리를 정해놓으면, 그런 수능 볼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사람들이 그 권리라고 인정합니까? 아니죠. 잊지 마세요. 평등하지 않은 모든 기본권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떤 표현을 쓰는 겁니까? 전제 조건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즉, 전제 조건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할 때 어떻게 보장하는 얘기야? 평등하게. 차별 없이. 자유권을 보장할 때도, 참정권을 보장할 때도, 사회권을 보장할 때도, 행복 추구권을 보장할 때도 평등하게, 차별 없이 보장해라. 그래서 평등권은 전제 조건이 되는 기본권이에요. 이해하시죠? 이해하시면서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 상대적 비례적 평등이라는 말 또 설명할게요. 당연한 거게 절대적 평등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역시 우리 언제 했습니까? 1학년 때 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평등입니다. 절대적 평등이 있고 상대적 평등이 있어. 얘는 어떤 거고 얘는 어떤 건가요? 얘네 둘 다 어떨 때는 절대적 평등, 어떨 때는 상대적 평등이 필요해요. 우리가 수능 볼 때는 절대적 평등이에요. 같은 날 보잖아요. 경기도에 사는 애들은 오늘 보고 전라도는 내일 봅니까? 아니잖아요. 같은 날. 언제? 같은 시간에. 같은 날, 같은 시간. 그죠? 이건 절대적인 평등이에요. 하지만 상대적인 평등은 또 뭐 있습니까? 수능을 볼 때, 자, 상대적 평등은 모든 애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보지만 시각과 청각에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따로 봅니다. 점자로. 시각과 청각에 장애가 있는데 얘네들한테 가짜라고 듣기평가를 풀어주면 그건 뭐니? 차별이잖아. 그건 상대적 평등이야.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평등권, 기본권 중에 평등권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고 상대적 평등이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차별, 합리적인 차별은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런 식으로 수능을 볼 때 시각과 청각과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따로 다른 어떤 형태를 통해서 시험을 봐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전제 조건이라는 거. 다른 기본권의 전제 조건이 되는 기본권이다. 강조했어요. 그래서 사회권과 자유권과 평등권이 가장 오래된 기본권으로서 시민혁명 때 나온 거 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순서입니다. 이게 참정권이에요. 참정권. 참정권은 되게 독특한 기본권이야. 써봐. 일단 쓰세요. 참정권은요. 처음 등장한 시기는 얘도 시민혁명 시기입니다. 이거 시민혁명기에 등장해서
시민혁명기에 등장해서 점차 확대된 기본권이에요. 그러니까 시민혁명기에 등장은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된 기본권이기 때문에 자 써볼게요. 최초 시민혁명기 참정권을 가졌던 사람들은 남자 자본가, 남성 자본가만 선거권 혹은 참정권을 가졌었고요. 그러다가 남자 노동자까지 선거권이 확대되었다가 다시 남자 농민, 그 다음에 남자 흑인, 그 다음에 여성. 그래서 여성은요, 20세기에 와서 선거권을 획득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참정권이 만들어진 건 시민혁명 시기지만 이때는 남성 자본가한테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줬기 때문에 시민혁명 시기 민주주의는 제한된 민주주의였죠. 그래서 선생님 썼습니다. 제한된 민주주의 혹은 가로하고 제한 선거. 선거가 제한적이었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여기 20세기다 쓰세요. 여성까지 선거권을 갖게 된 20세기는 모든 사람이 선거권을 받았다. 이게 보통선거, 다른 말로 보통민주주의가 된 겁니다. 현대민주주의는 보통민주주의, 현대선거제도는 보통선거입니다. 보통선거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보통선거의 뜻. 보통선거란 제한 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게 보통선거예요. 이건 현대에 와서 만들어져요. 현대. 20세기는 현대입니다. 언제부터 현대냐고 물으면 20세기부터 현대예요. 19세기까지는 근대라고 볼게요. 근대. 20세기부터 현대. 여성은 현대에 와서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그냥 보통선거가 도입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식민지 국가였다가 독립한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보통선거가 들어오죠. 왜냐면 20대이기 때문에. 이건 유럽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싸우면서 투쟁해서 쟁취해낸 선거권입니다. 피가 있어요. 피냄새가 막 나죠. 이 사람들 그냥 뭐 이렇게 손들고 얘기했겠어요. 아니에요. 혁명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진압당하고 이러면서 선거권을 넓혀놨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선거권은 너무나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선거권이 없죠.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는 못하죠. 근데 총선 아마 여러분 할 수 있을걸요. 국회의원 선거 때는. 하세요. 다음.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정권은 선거권을 포함한 넓은 권리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야. 이게 뜻이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어떤 표현 나와? 중요한 표현 나왔지. 이게 적극적인 권리야. 아까 자유권이랑 달라. 자유권은 소극적이고 아무래도 방어적이라면 얘는 요구하는 거야. 내가 정치 참여 여기 봐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요구니. 싸웠잖아. 피를 뿌리면서 적극적인 권리예요. 내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말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능동적인 권리고 적극적인 권리입니다. 써놓으세요. 아니, 쳐놓으세요. 능동적 권리.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고? 적극적 권리. 종류 너무 중요해. 종류가 3개밖에 없거든. 참정권은 아까 자유권은 종류 겁나 많았지. 얘는 3개야. 3개니까 외워. 딱 3개야. 선거권, 공무단임권, 국민투표권. 아까 선거권은 총선, 대선, 지방선거.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하고 제정할 때 얘만 기억해. 공무단임권. 뜻이 뭐야? 공무는 공무원이야. 공무원을 담당할 수 있는 권리야. 써요. 피선거권. 공무단임권은 2개가 있습니다. 피선거권은 내가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임명직, 공직, 취임권. 취임권.
임명직 공무원은 임명받아서 되는 거. 장관 같은 경우 다 임명직이지. 국무총리 임명직이지. 그러니까 내가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권리. 장관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야. 피선거권은 내가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권리야.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권리, 광명시장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야. 그걸 합쳐서 뭐라고 부르는 거야? 공무담임권이라고 부르는 거야. 다음 주에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